안녕하세요. 오늘의 동물 메디컬 센터 영상학과 원장 황재우입니다. 오늘은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터벤션 시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비를 활용해 질병이 발생한 부위까지 최소한의 침습으로 접근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기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내과적 약물 치료 및 외과적 수술 치료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최근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시술입니다. 예를 들어 간종양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간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인 복강을 절개해서 종괴를 직접 절개하는 수술과 혹은 간종양에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전신혈관을 통해서 주입하는 항암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수술은 종괴를 제거하기까지 피부를 크게 절개하고 종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주변의 장기들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항암 약물은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에도 독성을 주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항암제가 전신을 돌면 체내 정상세포 전신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인터벤션 시술은 수술과 달리 혈관의 일부만 절개해서 혈관을 따라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고 이 관을 통해 간 종양까지 최소한의 손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기존의 수술만큼 환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간 종양 부위에만 항암제나 색전제 등의 치료제를 주입할 수 있어 기존의 항암 치료처럼 전신으로 항암제나 치료제가 퍼져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손상을 주는 영향도 줄어들게 되죠. 즉,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기구가 혈관 끝에 장착될 수 있을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고 이를 통해 수의사가 원하는 부위에 직접 접근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이고 치료의 효율은 높여 전통적 치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 어려운 고위험 종양, 협착질환에 스텐트를 적용하고 혈전과 지혈, 담즙백, 이물 제거 등 기존의 전통적 치료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한 예후가 나쁜 질환에서도 남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완화 목적의 시술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은 어미 뱃속의 태아기에만 존재해야만 하는 동맥관이라는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구조가 출생 이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에서 가장 흔한 선천적 심장질환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개용술을 통해 직접 동맥관을 결찰하는 외과적 수술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심장에 접근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용술, 즉 가슴을 여는 접근법은 큰 통증을 유발하고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혈관 개존증의 인터벤션 시술은 개용술을 통해 혈관을 묶는 대신에 최서절개로 접근해 동맥관 내부에 혈관을 막는 구조를 설치하는 원리로 개용술에 비해 통증과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입원 기간이 짧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용술을 통한 동맥관 개존증을 교정하면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수액을 맞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인터벤션의 시술의 경우에는 허벅지나 목의 절개 부위만 아물면 되어 하루 만에 퇴원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술했던 환자는 바로 다음날 멀쩡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개용술에 비해 보호자분의 만족도가 훨씬 높으시더라고요. 이 시술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령인 환자 혹은 외과적 절제가 어려운 고위험군의 종양 환자가 적합한 최소 침습 종양 치료법입니다. 종양 종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영양분과 산소는 동맥혈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터벤션 시술로 이러한 혈관들을 선택적으로 찾아 특수한 물질로 막거나 항암제를 주입하여 종양이 공급받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사멸과 괴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신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종양 부위에 높은 농도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어서 치료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심장사상충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한 번씩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심장사상충 성충 감염의 검사를 진행해 보신 보호자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환으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감염이 되게 되는데요. 최근 보호자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방약을 꾸준히 복용해 감염률이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름철에만 잠깐 약을 먹이거나 흔치는 않지만 예방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종종 성충 감염 환자를 보게 됩니다. 심장사상충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몸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성충이 되면 심장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감염 정도가 심해지면 심장과 폐 혈류를 방해하면서 카바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대정맥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곤란이나 흉수, 복수가 발생해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직접적인 성충 제거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남게 됩니다. 이때 인터벤션 시술을 통한 성충 제거가 치료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요. 목혈관을 통해 최소 침습으로 성충이 사는 심장까지 접근해서 마치 낚시를 하듯 성충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변 심장 판막 등 정상 구조물이 다치지 않게 세심한 조작이 필수입니다. 반려동물의 질환 중에는 특정 부위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관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입에서 폐까지 공기를 전달하는 기다란 관 형태가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이 좁아지면서 초기에는 기침 정도의 증상으로 시작해서 심해졌을 땐 호흡곤란까지 유발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중에서는 폐동맥 협착증이 있습니다. 전신을 순환하고 모인 산소가 적은 혈액을 우측 심장에서 폐로 보내주기 위한 폐동맥이라는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가 선천적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바로 폐동맥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고 우심에 부담을 주어 호흡곤란 및 기절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전신 점맥 우려를 유발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른 질환으로 영향을 받아 원래 정상적인 구조의 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도협착이란 질환이 있습니다. 만성 소화기 질환 환자 중 일부에서 반복적인 구토로 인해 식도벽이 계속 자극을 받아 서로 붙으면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모두 토해내거나 액상의 응심만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컷 강아지에서 가끔 나타나는 전립선 종양은 오줌이 지나는 요도 주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양이 심해지면 요도를 압박해 배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벤션 시술은 앞서 말씀드린 기관, 심장, 요도 등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나 풍선 시술을 적용해서 원래 형태로 넓혀주므로 이 같은 질환들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터벤션 시술은 질환과 환자 상황에 맞춰 작은 절개만으로 시술을 진행해 문제가 되는 질환을 개선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며 동물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치료 효과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맥관 개존증 인터벤션 시술의 경우에는 몸무게의 제약이 있고요. 종양화학 색전술의 경우에는 종양마다 동맥혈관의 형태가 달라 시술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 시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게 합니다. 또한 시술이 잘 되더라도 수술에 비해 재발률이 높아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 접근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인터벤션 시술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벤션 시술 자체는 환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치료법이긴 하나 시술 특성상 전신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기저질환이 심한 경우에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인터벤션 시술이 무조건 전통적 치료보다 우수하고 어느 경우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저희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는 안산에서 규모와 실력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의료팀을 구성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팀워크를 기반으로 아픈 반려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터벤션 시술과 관련하여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만이 가진 장점들을 모아 인터벤션 시술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터벤션 시술팀에는 저 말고도 임현주 선생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영상의학과를 전공한 저와 외과를 전공한 임현주 선생님이 서로 콜라보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과 외과의 콜라보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인터벤션 시술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두 가지 능력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암 영상적으로 해부학적 구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영상학적 판독 능력과 마취 및 최소 침습적 접근의 외과적 조작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동맥관 개존증 인터벤션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혈관으로 동맥관 개존증을 막기 위한 기구를 심장까지 배달해 주어야 하는데요. 소위 철길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러한 입구를 만드는 과정이 비침습적이 아닌 최소 침습적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이 입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외과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술은 전신 마취하에 진행되며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외과적 돌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의학 전공 수의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외과 전공 수의사와 협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능력만이 아니라 서로 가진 장점을 녹여내는 인터벤션 시술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터벤션 시술팀은 시술이 끝난 후에도 다시 모여
회의를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의 영상의학과와 외과가 가진 장점을 어우러진 인터벤션 시술팀의 좋은 기운이 여러 어려운 반려동물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온누리 동물 메디컬 센터 인터벤션 시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인터벤션 시술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